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경유가 L당 1,9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서울에서는 이미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2,000원 넘는 거 아니냐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름값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끝에 돈이 온다. 고진감돈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 볼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유소에 들렀더니 가격이 또 올라 있죠. 지난주랑 다르고 엊그제랑 또 다릅니다. 직장인분들은 출퇴근 기름값이 무시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돼버렸고, 자영업자분들, 특히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달리면서 기름값이 곧 내 수익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언제 끝나냐는 현타 오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좀 비싸졌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중동에서 시작된 거대한 에너지 충격파가 우리 지갑을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났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란이 맞불을 놓은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잠깐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해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세계 석유 수송의 목줄이에요. 그 목줄을 이란이 틀어준 겁니다. 국제시장이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수치로 바로 나왔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가 단 한 주 만에 15.6달러나 급등해 배럴당 86슈엔 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경유입니다. 국제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무려 42.6달러나 수직 상승해 배럴당 134만 8달러가 됐어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더 세게 올랐기 때문이죠. 에이, 그래도 국제유가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 폭등한 국제유가의 충격이 아직 국내 주유소에 다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름값 상승은 이미 예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충격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2026년 3월 7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81원, 경유는 8,999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휘발유 1,938원, 경유 1,958원. 주간 기준으로 3주째 연속 상승 중이고 3월 첫째 주 한 주 동안에만 휘발유는 5,003원, 경유는 86.3원이 뛰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단속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가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까지 총동원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리고 불법 석유 유통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담합이나 매점 매석을 막는 것이지 국제유가 자체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한 기름값은 정부의 단속과 상관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속은 인위적인 추가 폭등을 막는 것이지 기본 상승 흐름을 꺾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실제 내 지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먼저 서울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대리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대리 씨는 왕복 40km를 운전하고 연비가 L당 12km인 중형차를 몰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3일을 씁니다. 한 달 22일 출근 기준으로 한 달 주유량은 약 73일. 서울 휘발유 1938원 기준으로 한 달 유류비는 약 14만 1,500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1월 말만 해도 전국 평균 휘발유가 1,700원대였으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월 유류비가 약 1만 7천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이상이 추가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옷 한 벌, 외식 대여섯 번 비용이 그냥 기름값으로 증발하는 셈이죠. 두 번째, 페르소나. 5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이가장 씨. 이 씨는 생업용 1톤 트럭과 가족용 SUV 2대를 운용합니다. 트럭은 경유, SUV는 휘발유. 두 차를 합치면 한 달 주유 비용이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유가 무서운 건 지금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훨씬 더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이 씨 같은 가장에게 기름값 상승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계비 압박이에요. 만약 경유가 L당 1,000원을 넘기는 순간 이 씨의 월 유류비는 이전보다 10,115만 원 이상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2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 이 돈이면 가족 여행 한 번은 거뜬히 갈 수 있는 돈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페르소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모 씨 같은 소상공인. 하루 수십 킬로미터, 한 달이면 최소 1,500km 이상을 달립니다. 경유 트럭으로 L당 8km 연비를 가정하면 한 달 주유량은 약 190ml. 지금 서울 경유 1,958원 기준으로 한 달 기름값만 37만 원이 넘습니다. 작년 이맘때 경유가 1,600원대였을 때와 비교하면 한 달에 약 7만 원, 1년이면 84만 원이 추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배달비를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그대로 깎이는 구조예요. 결국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비도 오르고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전반에 파급되는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진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 싸다고 지금 셀프 주유소 몰아주유하는 것. 네, 당연히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 찾아서 넣는 게 맞습니다. 오피넷 앱에서 내 주변 최저가 주유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그런데 진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오를 것 같으니 가득 채워놓자는 심리로 불필요하게 장거리 이동을 해서 오히려 기름을 더 쓰거나 대용량 차량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역효과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연비운전,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타이어 공기압 관리 같은 기본기로 주유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함정, 경유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착각. 불과 3년 전만 해도 경유는 휘발유보다 L당 100여천이200원 이상 쌌습니다. 그래서 디젤차가 연료비 면에서 이득이라는 통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유가 오히려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국제 경유 가격이 국제 휘발유보다 훨씬 더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역전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차량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 경유차 선택에 있어서 연료비 계산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중동 정세가 금방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 지정학적 위기는 주가처럼 하루아침에 반전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합니다. 낙관적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보너스 팁으로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유류비 절감의 찰떡궁합, 알뜰 주유소와 카드 혜택 동시 공략. 알뜰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보다 평균 L당 1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여기에 유류비 할인 카드까지 더하면 리터당 최대 100점유 200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1년에 수십만 원이 그냥 남는 돈이 됩니다.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유류비 세금 환급 제도를 반드시 챙기세요.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환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대중교통과의 전략적 병행. 출퇴근 거리가 길다면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지하철 1회 탑승 비용 대비 자가용 운행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 기름값 수준에서 대중교통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절감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절세의 끝판왕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그 충격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고 있어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된다. 둘,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구조적 역전이 일어났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특히 큰 타격이다. 셋, 오핀의 최저가, 주유소 활용, 유류비 할인 카드, 유류세 환급, 대중교통 병행이라는 4가지 실질 대응 전략으로 지금 당장 비용을 줄여야 한다. 누군가는 기름값이 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겠지만 누군가는 오늘 바로 오피넷 앱을 깔고 유류비 할인 카드를 알아보고 세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1년 뒤에 수십만 원을 더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기름값 걱정하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